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다수 연준 의원들은 양적 완화 효과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돈 풀기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 종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테이퍼링이 빨라질 거란 우려감에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차 옵션 만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토위가 오늘 오전에 진행되죠. 그 결과는 잠시 후 10시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옵션 만기는 매도 우위가 점쳐지는 가운데 그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눈치 보기가 심했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시총 3위로 바짝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를 뒤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어떤 흐름 보여갈지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1월 만기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느껴지는 하루였죠. 이벤트 앞둔 관망 심리가 컸던 모습이었는데요. 오인의 전문가들은 어제장 어떻게 정리했는지 리뷰 앤 프리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리뷰 보겠습니다. 최승 차장, 하루 전 코스피는 1960선 전후로 횡보했죠. 옵션 만기를 앞둔 관망세가 뚜렷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호 팀장은 전차 분단 약세 속에 중소현주 반등이 지속됐던 하루였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란 연구원,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현경 주식팀장은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로 이어가자. 안상현대리 외국인 매수가 지수 하단 받쳐주었던 시장이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 외국인의 하방 그리고 기관의 상방이 좀 대결 구도가 이뤄질 것이다. 포지션 대결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은 옵션 만기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 김혜란 연구원, LED 반도체, 헬스케어 관련주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었고, 김현경 주식팀장은 옵션 만기, 금통위 발표 등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상현 대리는 끝으로 선물 옵션 만기일 매도독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프리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장 리뷰와 함께 오늘장 프리뷰 의견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어제장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연출되었던 하루였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테마는 LED 테마, 태양광 테마, 의료 장비, 바이오, 또한 이런 테마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카지노, 여행 이런 쪽의 테마들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한 금통위가 열리는 날인데요. 금통위 최근에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금통위가 크게 시장을 이끈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도 금리 인하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맞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지난 12월 말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기조를 이제 성장 쪽에 맞춘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말을 했죠. 지금 성장 쪽에 통화 정책에 맞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내수 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최근에 원화 강세, 엔화 약세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까지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서 좀 원화 강세 기조를 조금 약세 기조로 좀 바꾸는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이번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된다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는 이런 테마별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또한 양호하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된 테마들 아무래도 순환매로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테마들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시고 오늘 이제 선두로 나가는 테마 쪽으로는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옵션 만기와 금통으로 인한 변동세 커지기 때문에 중소형주 테마주 흐름이 좀 적절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분석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의 김현경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첫 금통위와 옵션 만기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결이 대다수 의견이기도 하죠. 오늘 금통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해외 쪽에서 국내 통화 정책을 보는 스탠스가 일부 해외 IB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대다수 의견을 반영한다면 아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요. 다만 이제 내용 측면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무래도 2, 3월 즉 1분기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장에 전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장되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동결 가능성이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스탠스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그전에 정책이었던 총액한도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은 좀 부가적으로 첨언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는 인하 쪽이지만 현실은 동결이 아닐까라고 전망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옵션 만기 관련된 전략도 좀 들어볼 텐데요. 당초 1월 만기 공포 있었지만 최근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그 영향은 제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는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시장 베이시스가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베이시스의 포인트는 0.9%포인트 정도에서는 이하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제한적일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 베이시스, 청산 가능성 베이시스가 0.6%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청산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만기 측면에서 경계 대상이 되는 매물 자체는 증권 쪽과 투신 쪽이 갖고 있는 6천억 정도가 직접적인 청산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1월 효과라고 해서 투신들이 연말에 사들였던 프로그램 매물을 1월에 대부분 청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도 10년 동안 8번 중에 8번 정도가 만기에 매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면 이번 만기가 일단 부담이 있다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 동안에 보면은 이제 차차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좀 소화됐던 측면이 있고 또 1월 만기 부담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평균보다는 적은 물량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수 충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일단 종가의 충격 가능성, 외국인 측면에서도 좀 제한적일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예상한 거 외에도 금리 인하가 오늘 단행됐을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럴 경우 오히려 만기의 방향성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만기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이어해 주셨습니다. 자,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양적 완화 정책 종료될 수 있다라는데 연준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지금 정도의 연준 의사록 내용이라면 시장이 좀 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 지표의 정도가 빨라졌을 경우에 예상될 수 있는 이제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 즉 양적 완화가 최종 종료된 시점이 연내로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냉키나 옐런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 현상과 인상이라는 경계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후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들의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머징 시장이 갖고 있는 변동성 자체는
예상보다는 좀 축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외적인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해외 증시 쪽보다는 기업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좀 더 크게 자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4분기에 대한 것과 기대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일단 괴리차가 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은 12월 중에 또 1월 중에 주가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담으로 인한 지수 역시도 옵션 만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에서 실적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현재 더 큰 상황인데요. 현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업종 내진 종목이 있을까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네, 뭐 업종은 아무래도 수출 주도 업종보다는 내수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질칸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그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업종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대응들이 좀 더 선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하고 유진테크나 원익 IPS, 뭐 HDS 테크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내수에서는 파라다이스나 하나투어 정도 그리고 차바이오엔이라는 일부 바이오 업종하고요. 제일기획 이런 업종들이 좀 종목들이 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에너지 업종에서는 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상사 같은 배당 유입 가능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타로 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나 LS, 지주회사 LS, OCI,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오늘 변화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혹시 금통위 이후로 환율 변동성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70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1,050원 정도 내에서 상반기 중에는 아마 저점이 환율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시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상반기 중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로 금리 정책을 뜨는 환율 방어 가능하다 보면 환율대가 일단 1,100원 정도까지도 상향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경제지표가 1분기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수출 변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부 정책 변화를 감안해서 환율 시장이 강세보다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의 엔화하고의 격차도 많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처럼 뭐 국내적인 그 리스크나 해외적인 리스크를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환율이 즉 상승하더라도 시장에 주는 미치는 영향 자체가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정책 변화라는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시효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오늘 장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게이지는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40%라는 것은 결국은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하락 압력을 좀 받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40%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오늘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죠. 이제 매주, 그러니까 매달 그 두 번째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은 조금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냐면, 대충 연말 정도에는 항상 이제 그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을 노리고서 그 무위험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선물과 현물의 어떤 괴리를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양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단순하게 지금 집계가 됐을 때 지금 볼 때는 한 2조 원 정도가 배당과 관련된 물량이 연말을 넘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1월 초 동시호가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매물들이 좀 쏟아졌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소화됐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일정 부분은 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일단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옵션 만기와 관련된 그 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예상을 하냐면 이제 그 단기 금융자금,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보통 투자하는 자금들이 성격이 좀 단기 자금의 성격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직 청산 안 된 물량들이 한 9천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외국인들도 배당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물량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치를 그 최대 폭으로 보면 1조 2천억 정도, 최저치를 갖다가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중간 정도에서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수급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의 현재 체력을 봤을 때는 이 물량들을 전부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일정 부분은 노로보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의 하락 압력은 오늘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장세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옵션 만기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한 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시장 예상치보다도 많이 밑도는 8조 3천억 정도. 물론 이제 8조 3천억 외부에서는 그 일회성 비용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던 게 뭐냐면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 보통 이제 기업들은 연말 정도 되면은 성과급 지급을 좀 많이 하는데요. 5천억 정도는 성과급이 나왔다라고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합쳐 본다 하더라도 8조 8천억.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 정도 수준보다도 좀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그 셋업체로서 핸드폰의 판매 대수에 의해서 실적이 상당히 그 2013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결국 4분기부터 꺾였다. 결국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라는 것은 그 성장성의 문제가 좀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 작용을 하냐면 결국은 이러한 실적 부분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부품체들에 대한 단가이나 압력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을 본 게 이제 옐렌 의장입니다. 결국 이제 그 1월 말을 기점으로 버냉키의 시대가 끝내고 옐렌 의장이 지금 FRB 의장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버냉키 때 그 풀어놨던 미국의 자금이 3조 억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떤 식으로든가 일부 흡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를 같이 조화를 시켜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들을 좀 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재의 화두가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에서 오늘 시장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내일 이후의 장세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국 SNC입니다. 자, 동국 SNC는 그 2013년도에 실적이 확실하게 턴을 했습니다. 그 2012년도, 2011년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동국 SNC가 뭐 하는 회사냐면 풍력 쪽의 윈타워,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기반을 만드는 윈타워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이 윈타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쪽에 가장 직접적인 경기의 모멘텀을 타는 쪽이 동국 SNC입니다. 근데 2012년도, 2011년도까지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 보통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주로 어느 쪽이 많이 투자를 하냐면 유럽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유럽 쪽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 의사 결정을 좀 보류시키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좀 연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유럽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잡고 회복 기미가 좀 보이면서 일단은 실적이 확실하게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실적이 회복되고 2014년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부분이 실적이 확대되는 정책, 확대되는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1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은 한 2배 정도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냐면 선진 시장이 풍력 중심의 정책 강화가 좀 상당히 진행될 거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 문제가 있으면서 풍력 부분을 강화시키기 이미 시작했고요. 중국,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는 풍력 관련 부분들의 강화 정책들이 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 회복돼가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폭의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그 큰 폭으로 이제 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있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서서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잠깐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 SNC를 갖다가 그 매매 포인트를 오늘 정도를 잡고는 있는데,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보면서 지지선을 좀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음봉을 좀 받았고, 오늘 정도에는 여기 4,3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는 걸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전략은 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동국 SNC는 4,300원을 아침에 지지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오후장에는 하방을 좀 잡으면서 반등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좀 밀릴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대 기준으로 4,300원 그리고 올해 한 해 실적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가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고 우선 4,300원 지지되는 거 보고 오후장에 공략을 좀 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도 지금 중소형주도 움직임들이 어제부터 보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씩 매수가 좀 살아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원일 IPS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살렸고요. 지금 이제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형주가 좀 약한 부분은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아마도 올해 신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작용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매수세가 조금씩 나타난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공시효과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시장에 숨겨진 동력을 발굴한다. 옐로우칩 중심의 초과 수익을 목표로 저 김용준이 여러분의 예장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시효과 시작했고요. 거래소 지금 3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 지금 0.72포인트 정도 올라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아침에 이제 12,000원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선은 삼성전자가 올라온 것은 지금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단 아침에 이제 반등을 하는 폭은 굉장히 좀, 지금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인다.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 성장성이, 꺾였다 하더라도 130만원 이하 정도는 저점권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는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아침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 전체적인 시황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쫓아들어가기보다는요. 옵션 만기 물량이 어떻게 청산되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46포인트. 근데 지금 장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9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다가 9시 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패턴들이 좀 반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9시 반 이후에 지수가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지금 마이너스권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부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플러스를 좀 내고는 있고 지금 아직까지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 수혜가 지금 예상되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드포스트가 지금 한 2.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 1,600원 정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다는 것의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요소들, 이런 쪽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들의 접근, 그리고 일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일부 바닥권 인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에 공통점을 뽑아낸다면 그동안 낙폭이 좀 컸다는 거죠. 낙폭이 컸다는 거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반등 이해에 지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게 과연 프로그램 청산 매도가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9시 반 이후에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 SNC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은 4,370원 마이너스 0.68%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 플러스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에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내내 4,300원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서 그리고서 오후에 자리를 잡는 걸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수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요일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가 많은 1월 9일 목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소폭이지만 74억 원 소폭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는 2% 가까이 오르면서 16,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는데 오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0.7% 하락 출발하면서 16,002엔으로 하락세 출발했습니다. 낙폭 줄일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동향 점검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R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환율 변동성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밤 역의 환율이 급등했던데 오늘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간밤에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테이퍼링 결정 방침에 거의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자산 매입 규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ADP사에서 발표한 12월 민간 부문 고용자 수가 상향 조정된 전월치는 물론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하락하며 유로당 1.35달러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엔화는 달러당 105엔 선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104엔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일부 기관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견해를 제기하면서 이번 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미국에서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이벤트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온다면 환율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장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4.6원 상승한 1071.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12월 테이퍼링 결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달러화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이후 발표된 지표가 꾸준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후반에서 1070원 선에 접근하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올해 첫 옵션 만기 보다 자세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1월 만기 공포가 좀 만연했는데 새해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영향은 제한될 거다라는 전망도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베이시스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죠. 네, 현재 시장 베이시스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여왔던 선물 외국인이 연초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누적하면서 베이시스는 현재 이론가를 하회하는 약세 상황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시작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는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에 따른 해지 성향이 짙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선물 매도 압력이 결국 베이시스를 압박했고 최근 차익 매물 출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물 외국인의 선제적인 선물 매도 대응이 연초부터 누적되면서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선물 매도 여력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금일은 추가적인 선물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매수 회전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베이시스는 이론가를 소폭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베이시스의 급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래세 및 기타 재반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베이시스 기준으로 0.9포인트 이하에서 차익 매물이 소폭 출회될 수 있고요. 0.6포인트 이하까지 하락 시에는 차익 매물이 적극적으로 청산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옵션 만기도 문제지만 금통의 변수 남아있습니다. 혹시 깜짝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좀 시장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변수들 점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근본 옵션 만기의 우려사항은 역시 1월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 1월 효과는 차익거래의 계절성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차익거래의 1월 효과는 결국 연말 배당을 겨냥해서 연말에는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고 배당락 이후 1월과 2월에 거쳐 집중적으로 청산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 옵션 만기의 경우에는 이미 연초부터 상당 부분 매물이 출회되면서 분산 청산이 된 효과, 즉 근본 옵션 만기의 실질적인 매물 부담은 줄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1월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또 만기일 다른 변수인 외부 변수인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금일 예정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발생 시에는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수로 역회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에 따라 베이시스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근본 옵션 만기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 시에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될 확률이 높아 금리 동결 시에도 부정적인 만기 충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좀 주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TX주가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좀 이슈가 있었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규모는 630억 원 규모, 65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점검을 해보고요. 이어서 오늘 OCI 태양광주가 또다시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OCI 주가가 개장부터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다음 특징주 돌발 종목은 조비인데요. 일단 대규모 비료 납품 계약 소식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돌발 종목 분석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STX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네. 오늘 STX 전반적으로 시장이 옵션 만기와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영향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분위기 좀 여러 가지로 아침 시장 전반은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STX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TX는 늘 이렇죠. 시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국 재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일단 뭐 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다시 뭐 이런 그 뉴스 플로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STX 전반적으로 그룹주 STX뿐만 아니라 뭐 STX 조선해양, STX 엔진,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 모두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개선 기대감, 뭐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기대감만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급등락이 워낙 반복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지지부진한 뭐 호재가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 선별적으로 좀 잘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급등을 할 때 뭐 접근을 하셔봐야 사실 뭐 크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그 주가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구조는 개선이 돼서 일정 부분 상승을 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업종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전기차 업종들이 전기차 업종이 아니죠. 다음으로 태양광 업종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그 OCI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좀 그 3대 정책 과제, 3개년 정책 과제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강도 높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오늘 뭐 OCI는 흑자 전환, 사실 최근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또 재작년, 작년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뭐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폭을 상당히 키우는 그런 역할이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뭐 태양광 업체들, 뭐 OCI가 가장 대표적이고 뭐 하나케미칼, 오성 LST 작은 종목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뭐 긍정적으로 저는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뭐 어차피 뭐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들은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리고 업황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비라는 종목인데, 오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납품 계약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시가총액 5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인데 450억 규모의 구매 납품 계약을 맺었다. 상당히 큰 뭐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가총액 거의에 육박하는 뭐 그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워낙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에 만 주 이상도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25,000주가 넘어가면서 사실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있죠. 매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거래량이 꺼지면 팔기가 힘든 뭐 그런 또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아무리 대규모 호재가 나왔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주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 실리는지 그 여부도 함께 꼭 확인을 해보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특징주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호텔 신라 주가가 강합니다. 52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무려 11%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좋았다고 하죠. 코디에스와 우리산업, 상하 프로테크도 동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가 라인 실적 우려 둔화감에 일단 오늘까지도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네이버의 부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까지 점검해 주시죠. 먼저 호텔 신라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호텔 신라 전일장 급등이 이어서 오늘도 뭐 5%,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 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이제 호텔 신라가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호텔업도 영위를 하지만 사실상의 대부분 매출은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나 창의공항 면세점 사업권 획득은 굉장한 호재로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되면서 주가 또한 상승할 여지가 풍부한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호텔 신라가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했다면 오늘 그리고 어제 전거래일처럼 급등하는 이런 패턴은 없겠지만 역시나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6개월간의 장기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동안의 모멘텀이 사실상 부재했던 종목입니다. 실적이 대규모로 개선이 된다거나 아니면 신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가 적정 밸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러한 모멘텀 어제 나온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좀 8만 원대까지는 좀 안착을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온 이슈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기관권에서 45만 주 이상 대량 순매수하면서 급등세를 이뤄놨는데 이러한 급등 추세는 8만 원 초반대까지 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까지 현재 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역시나 7만 원 초중반대까지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영역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오늘 이슈가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 관련된 종목들 오늘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기차 관련주는 예전의 모멘텀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선반영되어 주가에 모두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예전에 사실상 전기차 테마가 불기 이전에 5,000원대 주가 흐름부터 현재 만원대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14,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만원대까지 낙폭을 조금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00% 가까운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 주가에 의해서 동반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주 과연 또 한 번 갈 수가 있느냐 조금은 의문입니다. 단기적 이슈에 의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예전에 큰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도 대부분 소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연간 10만 대에서 20만 대 부근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따지면 PER 1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너무 과도한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신규 접근은 무조건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태양광주가 아니라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아무래도 라인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특히나 70만 원 이상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70만 원을 하회하는 지금 69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이 돌입하면서 지금 네이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가입자가 뭐 급증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단기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라인 가입자 증가는 네이버의 실적을 서서히 증가시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네이버의 실적은 본격적으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시즌에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계 뭐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보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는 초일류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북미와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이 약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한다면 초일류 기업의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전일장까지 급상승세를 보였던 현대, 미포조선 이러한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나 OCI 오늘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을 돌파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OCI 역시 세계 초일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OCI도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 이제 SNS 관련주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의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4분기 실적 우려감으로 단기에 빠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역시나 장기적 추세로 본다면 특히나 올해 하반기를 예상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잠시 소나기는 피해가지만 급락세가 뭐 과도화된다거나 조정세가 깊어진다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현재 가격은 좀 많이 싸다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NH 엔터테인먼트 다 같은 가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오늘 좀 사흘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NH 엔터는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할까요? NHN 엔터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주 뭐 3분기까지 실적 굉장히 악화됐었는데 네. 4분기에 기대감이 실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4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바일 게임주가 대거 상승을 보여준다면 NHN 엔터도 뭐 NHN 엔터가 가장 크게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이제는 공룡기업, 대기업 위주로의 재편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과도기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컴투스 게임빌 정도가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모바일 공룡 게임주였다 이렇게 말씀이 드리겠지만 이제는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NHN 엔터, 위메이드 이런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바일 게임 지금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조 조정을 실시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모바일 게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구조 조정이 끝나가는 단계에서는 위메이드 아니면 NHN 엔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나 NHN 엔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라인 효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주 뭐 대세 상승이나 바닥권을 다지는 구간에서는 NHN 엔터 그때 가서 매수해보자. 현재 구간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의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KCI가 4분기 호실적 발표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KCI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4% 이상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죠. 실적 모멘텀 있는 두 종목과 함께 크루셜텍 살펴볼 텐데요.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스마트폰 IT 부품주 흐름이 좋은데요. 정승영 과장님, 이들 종목들 흐름 살펴볼까요? 네. 먼저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대우 인터내셔널,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또 소외되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대우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최근에 영업이익이라든지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삼성전자 영업 어닝 쇼크로 인해서 전망치 자체가 좀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논리로 인해서 SK 대우 인터내셔널도 충분히 강세 흐름을 연이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도 기관과 외국인, 뭐 어제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샀습니다만, 외국인은 최근에 꾸준히 매수 여력을 보여줌으로써 수급의 조건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 상당히 신고가 계속 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수급적인 면이나 그리고 실적 면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KCI라는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역시나 어닝이 되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최근에 시장의 논리를 전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4분기 영업이익이 5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실적이 5억이면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만, 5억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다라는 이유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KCI 사실 대부분의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인데, 전반적으로 화장품, 샴푸, 린스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만드는 생활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논리와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지난 연말 11월부터 해서 꾸준히 5,000원대에서 지금 11,000원대까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영업이익 5억 그리고 분기에 5억밖에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나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을 낼 수가 없는 작은 종목이고, 연으로 썸을 해도 밸류에이션 평가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크루셜텍,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잠깐 찍고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최근에 보안에 관련해서 스마트폰도 지문 인식 그리고 동공 홍채 인식 이런 부분들로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분실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리고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늘어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지문 인식과 관련해서 이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루셜텍은 이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관련 시스템을,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삼성이랑 LG 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컬 업체들까지 대부분 이제 지문 인식 센서를 장착이 되는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이 딸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크루셜텍의 급등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사실 10,000원도 깨지면서 바닥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급등의 논리는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주가 오늘 10% 이상 급등 나온 이후에 움직임 좀 더 살펴보시면서 주가 행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인데요. 일단 두 종목 오늘로 장중에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시총 3위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호평 또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제닉인데요.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쇼핑 매출 감소로 이번 4분기 실적 부진이 좀 전망된다는 증권사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바 있고요. 이어서 우선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무더기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효과로 매수 의견 내놓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먼저 SK하이닉스부터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정동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고점이 39,250원 4만 원대를 터치할 것이다. 사실상 장전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이런 사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4만 원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장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어제와 그리고 3거래일 전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개별 펀더멘털을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행진을 지속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초일류 기업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이크론의 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두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SK하이닉스도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9월인가 10월까지는 반도체 D램 가격이 올해는 14%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8, 9% 정도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다시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그리고 제 전망을 해드리자면 올해 가장 뛰어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대형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진 스프레드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한국전력의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P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한국전력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13년도에 전기료 인상을 9.4% 단행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전기료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전력 2014년 올해에는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역시나 비용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차 군단에서 어느 정도는 몰락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차 군단에서 빠진 자금이 갈 수 있는 것은 대형주 중에 한국전력이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한국전력은 최소한 45,000원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배당을 받은 이후에 배당락 이후에 1월에는 보통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우선주입니다. 그런데 증권사 보고 레포트를 통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주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휘하려면 역시나 보통주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한 7, 8월 빨라야 7, 8월 늦어도 한 10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게 우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을 한다면 우선주에 대해서 일부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선주 오늘 급등하는 시세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닉은 간략하게 먼저 주가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하이미팩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중국 모멘텀을 타고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컸지만 번번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닉의 올해
예상되는 뭐 손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PER 부분에서 10배가 넘는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뭐 20배, 30배까지 받았던 기업인데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닉은 아직까지 고평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제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6,000원대 아니면 15,000원대 중후반이 온다면 그때 가서 좀 매수에 가담해야 되지 현재 구간에선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입장으로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니까지 오늘 특징주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 빠르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전문가님 오늘 이벤트 데이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역시나 중소형주의 달이 왔습니다. 저도 네. 역시 중소형주 중에서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뭐 삼성전자도 소폭 반등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개월 전에는 사실상 대형주, 뭐 조선주 다음에 화학주, 그 다음에 철강주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1월 들어서 중소형 코스닥 종목 중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게 LED 관련주 그리고 어제까지 상승을 했던 게 역시나 셀트리온 효과에 의해서 바이오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반등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대장격인 파트론도 4%대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좀 눈여겨보면서 저평가되고 네. 펀더멘탈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승현 과장님은 오늘 이벤트 대응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사실 뭐 옵션 만기와 금통의 금리 결정 둘 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옵션 만기보다는 금통의 금리 결정,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통화당국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의외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옵션 만기에 대한 사실 우려감들은 저는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금리 인하 10시 조금 넘으면 이제 발표가 되죠.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 이후 뭐 동결을 하더라도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와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분이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세차 옵션 만기입니다. 당초 1월 만기 공포가 좀 시장에 형성됐지만 순차 잔고가 빠르게 줄면서 그 경계감도가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입체적으로 시장 전략 짜봐야겠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시장 출발과 함께 해외발 증시에서 동반 하락세가 좀 출발이 되었다가 그 포지션 자체적으로 모두가 지금 관망이 됐는데요. 개인들이 나홀로 매도 출발됐던 포지션이 개인 매도와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의 매수세, 투신 쪽의 매도가 잡혔습니다. 현재 기준점에 놓고 보면 규모 자체가 상당히 축소됐다라는 것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문난 잔치, 그리고 시끄러운 말 속에는 먹을 것도 대응할 것도 없다라는 전략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시장은 아주 작은 가두리 1포인트에서 가두리 박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금통위의 결과를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통위 결과가 시장의 영향력을 좀 크게 지배할 수 있는 내용이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급의 모습으로 봐서는 상승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들을 조금 비축하다가 이제 막 하방 쪽으로 구축하는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방금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막 하락 쪽으로 유리해지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라이브 가족분들 정확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 보면 콜옵션과 풋옵션 만기 대비해서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특히나 이번에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언급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양 매수 전략 쪽이 개인 쪽을 통해서 들어와 있다. 하지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자신들의 포지션 누적을 잡아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요. 베이시스 어제는 상당히 완전히 교란시켰던 베이시스가 안정화 단계를 들어왔고 추세 쪽에 급변화를 하기보다는 움직임 자체로 전략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이시스 자체가 컨텐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출회될 수 있다. 얕은 컨텐코로 들어오게 되면 영락 없이 이 부분은 매도 압박 카드를 우리가 배당을 이용한 부분과 또 환차손 부분도 언급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론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차익 규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의 모습과 오늘 4거래일 들어오는 모습에 봐서는 일단 차익 쪽에서의 물량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출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요 프로그램에 의한 충격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시장의 장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과정 속에서 금일장 이제 대응 전략 쪽으로 조금만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외국인들의 쏠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만기에 잘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관계 쪽은요. 기존의 누적 포지션 쪽과 반대 포지션의 청산성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만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분석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석을 배우시고 자신의 스킬로 가져서 자산을 증식시키시려면 서울경제에 유일하게 있는 주쌤 김도영 대표한테 오셔서 파생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좀 증가되고 있죠. 여기 9시 32분에 23억에서 479억으로 증가됐죠. 그럼 매도가 증가될 때 어떻겠습니까? 시장 하방으로 밀렸죠. 그렇다고 한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따라가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 포인트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종합적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요건 롤오버 규모가 측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현재 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총반적으로 소폭이나마 매세가 우위 들어와 있고 기관계 쪽에서 매도 우위 쪽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규모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현재 기준점에서 이 금융투자창구 쪽과 투신입니다. 결국 투신이 합세를 하나 해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옵션 만기에서 이 선물 쪽과는 특히나 조금은 동떨어진 옵션 만기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투신 쪽의 매수가 최근 거래일수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특징. 금융투자창구 쪽은 매도 포지션을 이 시간 잘 내놓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켜놓았다라는 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세도 모두 다 손절로 좀 강하게 빠져나갔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총 누적 규모에서 쏠림이 한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좀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따라다니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전제 조건을 걸고 포지션들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로 확대를 시켜주게 되면 시장은 하방 쪽으로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와 금융투자의 매수가 요런 지금의 스탠스, 지금의 포지션 그대로 지속된다면 확대되면서 이는 하방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금통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수급들이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쏠려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자, 그 기준 쪽에서요, 요거 하나, 테이블상으로 하나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현재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다시는 우리 인생에서 오늘 거래하고 나면 나타나지 않은 1월 옵션물인데요. 마지막 최하단이 240이고요. 최상단이 280인가요? 282 쪽으로 좀 걸려 있는데요. 지금 255 상품이 등가로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스프레드 자체가 좀 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위아래가. 오늘 기준점에서 현재의 기준점을 놓고 봐도 종합지수의 포인트는 조금 상당히 넓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재의 모습상으로는 양광. 그러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금융투자 쪽에 이 매수분이 또다시 반대쪽으로 확대가 된다라면 시장은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화방으로 열린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 이 모든 게 반대로 걸린다. 인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잡고 금융투자가 매도로 확정을 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87까지 상품이 좀 열려 있었네요. 그래서 현재 부분에 놓고 보면 프리미엄 자체의 구조도 조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양쪽 풀이가 엇비슷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정도만 파악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만기 결제지수가 오리무중이고요. 조금 유리한 위치는요. 현재 모양으로서는 상방 255 이상에서 열릴 확률을 일단 출발에서는 열어두었습니다. 위쪽으로. 네, 그것만 체크를 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들만 기억을 해놓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아이고 머리 아파 오늘 마무리 좀 져버리면요. 나는 그래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양 매수 전략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 매수를 쓰셔도 될 것 같으니까요. 등가를 이용해서 도합 스프레드, 스트루 앵글도 괜찮고요. 스트루 애드 전략도 양호하니까 양 매수 전략 오전에 조금 가격 좋을 때 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역시 금통의 변수를 확인하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의 매도, 금융투자 매수 지속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60선 중심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닷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목요일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